네,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 발표, 경제 활력 불어 넣을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줄여서 예타라고 합니다. 이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면제해주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요. 일단은 오늘 11시에 발표가 됐고요. 당초 예상은 사실 한 4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24조 1천억 원으로 발표가 됐고 33개 신청 사업 중에서 23개 사업이 면제된 것으로 기준은 지역 균형 발전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비 타당성 조사 이게 뭔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자, 박민호 기자, 예타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예타 조사 추진 절차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예타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국가에서 SOC, 뭐 건설 사업이라든지 뭐 다리 인프라, 국가 사회 인프라 사업과처럼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그 국가 기관 산업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요. 비용 대비 수익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돈을 이런 공사에 쓰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선심성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조사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정부의 큰 예산을 들어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데요. 비용 대비 수익을 살펴보고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불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국책연구기관 KDI에서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장기간 동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의 혈세가 불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이게 효율적인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한 그 자료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권대경 기자 사실은 모든 게 다 경제로만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거를 경제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역 균형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타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여기에 대한 사업성이나 경제성을 따지다 보면 수도권 중심에서 수도권 지역의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통과를 하게 되고 비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수도권 지역에는 인구가 많고 사업장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대신 비수도권 지역에는 인구도 적고 아무래도 경제성을 따지기에는 좀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지역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춰서 이들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원하는 사업들을 하나씩 받아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겠다는 게 내용입니다. 17개 시도가 예비 타당성 이 조사 면제를 요구한 사업이 33건이 되고 사실 이게 사업비로만 따지면 70조 원 정도인데 지금 발표된 거는 24조, 그렇죠? 24조고 지금 23개 사업만 됐습니다. 네, 예. 23개 사업이 그리고 당초에 예상했던 것은 한 42조 요 정도 예상이 됐던 거고요. 예타 면제 사업은 지금 어떤 것들이 좀 발표가 된 거예요? 예, 기존에 어제까지만 보도됐던 거를 보면 여러 큰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수도권은 일단 제외가 됐습니다. 가장 큰 사업 순서대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남부 내륙 고속철도 KTX 사업입니다. 이게 4조 7천억 원짜리 사업인데요. 김천하고 거제의 147km 구간에 KTX, 즉 고속철도를 넣는 사업이고요. 이것을 연결하면 이제 내륙 서울과 거제까지 걸리던 시간이 4시간 40분에나 30분에서 2시간 40분대로 줄어든다는 효과가, 경제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내륙 고속철도는 기본적으로 국가 철도망 X축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축 사업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평택 오송간 북복선화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에 3조 1천억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경부와 호남 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 구간에 고속철도를 복선을 놓겠다는 거고요. 46km 기간입니다. 주로 이제 교통과 물류 쪽에 사업들이 많이 이번에 예타 면제에 포함됐고요. 또 눈에 띄는 사업들은
새만금 국제공항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8천억 원짜리 사업인데요. 이 새만금 국제공항이라는 것은 이제 전북권에 국제공항을 조성해서 전북 지역을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지역으로 만들겠다라는 바탕에서 출발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요. 뭐 제2 경춘국도 같은 경우는 9천억 원의 예산이 예상되고요.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에는 4천억 원. 뭐 그런 등등의 사업들이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수도권이 제외가 됐어요. 사실 수도권이 제외될 거라는 걸 좀 예측을 좀 하긴 했는데,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비수도권을 위해서 이 예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말씀 좀 해주셨기 때문에 예상을 하긴 했지만 이 후폭풍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 지역 균형 발전은 그렇지만 이 뭐 배제된 그 수도권에서의 그 정치적인 그런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수도권 균형 발전 차원에서, 아니, 수도권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불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난개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보면 일단 지역과 수도권의 경제력 격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 통계 수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뭐 오늘 발표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청년 인구가 지역에서 유출하는 숫자를 파악했더니 2013년에 4만 5천 명의 청년이 지역에서 빠져나오고 수도권으로 이동했는데 이게 2016년에는 5만 6천으로 늘었고 2017년에는 5만 9천 명까지 늘었다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의 우리 대기업들 또는 중소기업들의 사업장, 흔히 본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공장도 되겠지만은 그 상장 회사의 72.3%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내놨습니다. 결국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차원에서 아마 이 정부가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력 격차,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경제적인 격차를 좀 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건설 경기 부양시키고 또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 타당성 면제를 좀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었던 그런 국가 기반 산업, GTX 같은 거, 뭐 특히 뭐 새만금 같은 경우는 그 좁은 공간에 국제공항까지 설계한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불필요하게 보이는 것도 많고 실제 만들어져도 잘 안 쓰는 그런 시설들이 많거든요. 결국에 부작용이 많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 낙후되는데, 그런 점들을 좀 시민단체들이라든지 정치권에서 많이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지금 뭐 친정부 성향의 시민단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좀 나오고 있지만 또 내년 총선을 또 앞두고 있고 설을 앞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지금 표심을 앞둔 그런 선심성 퍼주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지역 균형 발전 이 부분을 강조하는 그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지금 시각들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예비 타당성 검토를 면제해준다 이렇게 해서 건설 경기를 일단 부양시켜서 일단 경제 침체를 좀 탈출해보겠다는 그런 보관도 있고요. 또 반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처럼 그 좁은 곳에 국제공항까지 만들 정도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국제공항이 많은 상황에서 또 새만금까지 뭐 추가해서 국제공항을 만들어야 하냐 뭐 이렇게 비판적인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측,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이런 이제 시각들이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때도 똑같이 또 재현이 됐었거든요. 이제 국가 경기, 이제 건설 경기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또 4대강에 대해서 또 많은 돈을 투입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예비 타당성 면제로 대대적으로 실현했는데, 처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 경기를 좀 부양시키는 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예비 타당성은 이제 특히 면제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노선에서 확 틀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 쓸데없는 공사를 좀 많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또 몇 년 지나고 나서 이 전에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마치 지자체들이 지금 공약을 실행만 해놓고 제대로 쓰지도 않고 이렇게 버려지는 그런 시설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갈 때 그 큰 도로를 새로 만들어도 실제 자동차가 뭐 한두 대 정도 지나가는 곳도 많거든요. 그렇게 돈만 낭비하고 제대로 이제 실용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실패한 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동안. 네, 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4대강을
입장을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지역 공항들도 좀 마찬가지가 될 네. 것 같고 이명박 정부가 사실 막대한 그 SOC 이 예타 이 사업비가 좀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번에 금액이 더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최대 네. 규모가 될 것이다라는 예. 그런 전망들이 좀 나왔는데 그것보다는 좀 적어요. 그래도 네. 박근혜 정부와 그리고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조 원밖에 안 됐거든요. 네, 네, 네. 뭐 불필요한 그런 뭐 무리한 부양책을 쓰면 훗날에 큰 위기가 온다라고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하셨고 네. 그런 것과 비교하면 지금 상당히 좀 많은 지금 혈세가 투여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논란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앞으로의 이제 과제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을 또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정말 정부의 목표대로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과거 이명박 정권 때 보면 또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뭐 4대강이라든지 전남 영암의 뭐 포뮬러 원이라고 네, 맞아요. 예, 요런 사업들이 대부분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해서 실패한 사례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오늘 이제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를 했는데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또 따로 개발 계획이나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고요. 지역은 지역대로 가는 건데 무엇보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과 이제 앞으로 그 이해 당사자, 지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정부의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그 전제 하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선심성 뭐 청선용 네. 뭐 정책이라고도 하는데 그 역시도 사실은 이 과정과 사업 진행 내용이 알차게 진행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어떻게 관리 감독 이루어지고 안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맡아서 진행 나간다면 아마 그런 좀 비판은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오히려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내수 부양, 경기 부양 측면에서 또 이런 측면의 사업들이 많이 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물론 비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겸허하게 좀 받아들이고 신경을 써야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국민의 부담만 좀 늘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이 진행 과정들이 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예타 면제 대상 발표 이것이 애물단지를 짓는 그런 실패한 정책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의 재구성이었습니다.